과연 부모가 잘 산다는 게 이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음, 물질,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일일 그 세미나도 갔다 왔을 때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부자들은 부는 뭘 의미하냐를 보면 사실 마인드를 의미하고 통제력을 의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가 있거든요. 통제력이 있으면 내가 옵션이 많고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는데 내가 돈을 안 쓰는 거랑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이건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물질적인 거 이제 남겨주거나 아니면 진짜 통제권에 대한 그냥 통제력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낼 수도 있고 이런 통제권에 대해서 내가 나름 주도하고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안에서도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남겨주는 게 사실 진짜 잘 사는 걸 남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물질만 남기려고 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덜 고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엄마는 보험을 20여 년 동안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영업직, 보험직을, 이게 그 보험직을 추천하냐 했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엄마의 생각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보험하면서 분명 거기에 좋은 지혜가 있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남겨줘야 되고, 이게 훈련이라고 하면 그 훈련장, 해운대 훈련이면 거기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그 군사훈련이면. 근데 해병대. 해병대. 근데 그거를 안 시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선택을 안 하기로 하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보험 아니면 내 영업직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들도 난 영업직 하게 하고 아이들도 난 콜드콜 하게 하고 아이들도 나는 뭐 이렇게 뭐 현장 방문도 시키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모 있는데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 생각에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내가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다 의사이신 댁을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가 할 수만 있다면 다 시키고 하는 직업, 시키고 싶어 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쵸? 음, 근데 막상 그 어머니께서는 절대 내 아이만큼은 의사로 키우지 않겠어요라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그분께서는 치과 쪽에 종사하셨는데 치과 의사로서 이제 그 손님들을 치료할 때 사람들이 치과가 가장 그 치료가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매일 그런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보다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절대 나는 그 직업군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다 되게 시키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분들께서는 내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결국은 부모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맞아요. 아이들에게 전해지겠구나. 그러니까 하지만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해서 힘든 점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주고 이 음,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가니까 이런 힘든 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 아이에게 나는 이런 관점으로 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그거를 시키고 싶다,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가장 많이 본 것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껴요. 그래서 음, 그 아이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래요라고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살면서 본 게 있잖아요. 음, 그분께서 자기의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는 그 직업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나는 안 싫어요 아니에요라고 해도 그 아이는 살면서 가장 많이 본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친숙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세일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그분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사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게 힘들었으니까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진짜 부자들, 진짜 자산가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정말 아이한테
가장 내가 해줄 수 있는 좋은 거다. 아니면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내가 해줄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해도 사실 뭐 수백억 자산을 물려받아도 말아먹는 건 한 방이거든요. 내가 사업을 한번 크게 차렸다가 통 크게 차렸다가 한 방에 말아먹을 수도 있는 돈이 그 돈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제대로 된 올바른 관념이라든지 그걸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담기면 결국 그 사람은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내가 담아줄 수 있지만 아이의 그릇이 작으면 결국 그 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부모님이 평생 안 쓰고 안 입고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아이가 한 방에 해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물려줘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떤 부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자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게 근데 사람들은 돈의 자유만 생각해요. 근데 돈의 자유도 물론 자유지만 시간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정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쉬운 길만 선택하는 쉬운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정면으로 돌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어떤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의 문제들보다 부자들의 문제가 훨씬 커요. 음,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억 소송을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다 보면 내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가지수만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종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떤 규모라든지 돈의 어떤 금액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큰 차이점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문제는 다 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의 방법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를 했다는 거고 결국 내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삶에서 어떤 진정한 통제권이나 자유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또 경제적인 가치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단한 멘탈을 아이들이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삶에서 만나는 쉬운 결정보다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보통 아이들이 요즘 초등 때 사춘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학원에서 뭔가 불만 사항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 기분이 나빴고 서운했고 막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을 사실은 늘어나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수시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내 어떤 무드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건데 자기가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선택은 그래, 당장 학원을 그만두자. 너한테 맞는 좋은 곳을 찾아보자.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그곳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감정에 대한 문제라면 거기를 그만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면 음, 그곳에서 내가 나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원장 선생님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나에게 피드백이 있을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대신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냥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냥 내가 사춘기고 슬럼프고 그러면 함께 조율해서 그 상황을 좀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선택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 힘들다라는 이유로 도망가는 선택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결정을 대부분 해요. 그냥 이게 제일 쉬우니까 간단하고. 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 사이사이 소통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네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어,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또 이런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도 이걸 알아. 나도 이걸 알아. 이걸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는 알아. 근데 현실은 말이야 하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죠. 현실은 또 뭐 아이들한테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거를 물려줄 때, 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개입을 할 때, 말 그대로 개입을 할 때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 개입을 할 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론으로 뭔가 그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파트라는 거죠. 무조건 소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게 환경적인 요소도 또 있고, 왜냐면 어떤 집안은 이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빠가 쌍둥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쌍둥이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기자가 가서 한 10년 뒤인가 20년 뒤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쨌든 성인이 돼서 이제 봤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랬더니 이제 이 기자, 이 쌍둥이 두 명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오늘 이렇게 나도 알코올 중독된 이유는, 이런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보고 배운 게 이제 알코올이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되게 실패자로 사는 삶을 살고,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고 했다 하는데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똑같은 쌍둥이, 똑같은 시기, 우리 사주팔자 보면 사실 태어난 날짜 뭐 이 시간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부모의 개입, 알코올 중독자들의 개입이 과연 있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큰 데에 있어서 물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이 느껴진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매 순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내가 유학 갔을 때까지 개입한 사람은 없었어요, 주변에. 모든 것들이 선택이었는데 이게 또 되게 랜덤하고 이게 되게 가변성이고 변동성이고 이게 되게 모를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다고 또 누구나 다 방치하고 그러면 될까? 방치했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개입할 줄 몰라서 어설픈 개입보다 개입 안 해서 오히려 저는 더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그 남겨줄 것이 있는 건 좋은데 이제는 엄마도 똑똑해. 예, 지금 저자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제 잘하고 나는 이제 자산도 있고 나는 이제 통제력도 있고 하는데 아이한테 이제 물려주는 걸 물려줬으면 좋겠지. 왜냐면 나한테 피 한 방 안 섞은 제자보다는 내 아이한테 물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봤을 때 저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더 깊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하네. 제가 지금 물려준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마치 부모님이 개입을 해서 이 상황에 네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처럼 혹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건 물려준다라는 게 사실은 말로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저희가 인터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더 좋은 선택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람은 내가 물론 지식으로 배우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배운 것들을 보면 말로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보고 자란 게 되게 많아요.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아이한테 가정의 상황을 다 말로 브리핑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사실 아이들하고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도 분명히 살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뭔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어떤 엄마로서 내가 좋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아마 그런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롤모델이 돼야 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보고 배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랑 이제 또 저희 동생인 주하영 작가랑 저희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사실 가난한 집안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쯤 돼서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쯤 돼서 보니까 저희가 꽤 가난한 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건 아이들한테 표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분의 어떤 그런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정이 원만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어떤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자영업하면서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새로운 업종을 바꿔서 나에게 주어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배웠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사실은 다 좋은 모습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보면서 나 저 모습은 부모님도 모르고 하신 거지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저런 것은 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삶의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삶에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돼서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저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그냥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부모님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그거를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기보다는 대신 아이들이 판단이 미숙할 때는 설명해 줄 수 있죠. 네가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음, 이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그럴 때는 너가 이런 부분은 놓치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상황에 이런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은 불편하겠지만 네가 이런 점은 배울 수 있게 될 거야라고 하면 아이들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음, 그게 너무 어린 나이라서 자기의 일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사실은 선택하기보다는 정해 주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는 각자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까지가 부모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